안녕하십니까, 백선혜입니다. 금요일 이벤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번호 010-6702-4656번으로 브리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주신 모든 분들께 푸짐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종목 추천 3일 무료 이용권과 마스크 20장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9월 18일 금요일 장전 브리핑 출발합니다. 간밤 뉴욕 시장은 좋지 못했습니다. 연준은 실망감을 안겨줬고 기술주는 또 미끄럼틀을 탔습니다. 백신 불확실성도 여전한데요.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 오름세 보이나 싶더니 이래 하락으로 전락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47% 하락한 27,901선에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84% 내린 3,357.0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가장 낙폭이 컸습니다. 1.27% 급락하며 1910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먼저 FOMC 회의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간밤에 회의가 종료됐는데요. 연준은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간 제로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은 밝혔는데요. 하지만 자산 매입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물가 과열을 용인할 일정 기간이나 완만함의 정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는데요. 제롬 파월 의장은 경제 상황과 전망에 대해 여전히 큰 불확실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다음 FOMC 정례회의는 대선 이후입니다. 기술주는 또 돌아섰습니다. 전거래일에 오르는가 싶더니 어젯밤에는 또 내림세 보였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은 1% 넘게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4.15% 급락 마감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아마존, 넷플릭스 등 대형 기술주들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불확실성도 부각됐습니다. 로버트 레이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대중들이 일방적으로 백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시점을 내년 2분기 후반이나 3분기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이 이르면 다음 달에도 승인될 수 있고 즉시 보급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모더나 CEO는 11월까지 마지막 3상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10월까지 충분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앞으로 몇 주 동안 미국의 감염률이 낮아진다면 12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도 시장의 불안 요소입니다. 여전히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공화당에 부양책 규모를 증액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지만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는 것을 보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들도 엇갈렸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86만 명으로 시장의 예상보다는 양호했는데요. 일주일 이상 연속으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의 수는 1262만 8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8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인 지난달보다 5.1% 감소한 수치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9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는 지난달 17.2에서 15로 하락했습니다. 월가의 예상에는 부합하는 수치였습니다. 악재가 드리워진 뉴욕 시장은 모두 마이너스권에 들었습니다. 이어서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바이트댄스가 틱톡 거래와 관련해 중국 정부 승인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바이트댄스는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모기업입니다. 대변인은 중국 당국이 거래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미 난항에 빠진 틱톡 관련 불확실성이 더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라클의 틱톡 소수지분 인수를 승인할지도 불투명한 가운데 중국 당국의 동의라는 또 다른 장애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거래 첫날 100% 이상 오른 월가의 기대주인데요. 올해 기업 공개에서 100% 이상 급등하면서 데뷔한 기업 가운데 11개는 향후 주가 흐름이 저조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미국 클라우딩 컴퓨터 스타트업 업체인데요.
투자의 규제로 알려진 워런 버핏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의 두 번째 날인 어제는 10.39% 크게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LG화학이 배터리 부문을 떼어내기로 했습니다. 이미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는 리튬 황 배터리 양산도 수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이 분사 방식은 LG화학을 물적 분할해서 전지 사업 부문을 분사하고 LG화학의 100% 자회사로 삼는 방식입니다. 배터리 부문을 보고 LG화학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원성은 여전한데요. LG화학은 12월 1일 배터리 사업을 전담하는 신설법인 LG에너지솔루션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셀트리온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 2, 3상 시험에 들어갑니다. 임상 2, 3상은 국내외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셀트리온은 이번 식약처 승인으로 국내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10여 개 의료기관과 협력해 항체 치료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올해 말까지 임상시험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승인받은 임상 2, 3상과 더불어 연말까지 밀접 접촉자와 무증상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 임상시험까지 진행해 감염 예방 효과와 감염 초기 바이러스의 효과적 사멸 효과도 함께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환율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연준의 장기 저금리 재료를 소화하며 하락했습니다. 0.32% 하락한 92달러 91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원화 강세는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14% 약보합세 보이며 1174원 40전에 마쳤습니다. NDF 역의 환율이 1169원대로 마친 것을 감안하면 오늘 원달러 환율은 4원 정도 하락 출발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오늘 이슈앤 테마입니다. LH는 세종 스마트시티 참여기업 입찰을 시작합니다. 세종시 일대 교통과 주거, 교육 등 모든 인프라를 IT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디지털 신도시로 만드는 건데요. 사업 참여 의향서를 낸 기업은 총 4곳이었습니다. 그중 LG CNS를 주축으로 한 대중소 상생연합 컨소시엄과 현대차 KT 컨소시엄이 사업에 최종 입찰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워치 3 모델을 출시합니다. 갤럭시 스마트워치 최초로 티타늄 소재를 적용한 건데요. 헬스 모니터링부터 통합 건강 관리 경험을 제공합니다. 기본으로 탑재된 스마트 캐디 앱으로는 골프와 관련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지표들도 발표됩니다. 상반기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잠정치와 2분기 해외 직접 투자 동향, 자동차 산업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잠정치는 정오에, 나머지 두 지표는 오전 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중에 하나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장이 하락으로 끝나면서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LG화학 배터리 분사 소식이 오늘도 큰 이슈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관련 뉴스들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어떻게 흘러갈지 이어지는 방송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